네, 고칼의 저주판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홍명환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잡은 오등봉 공원 일타 강사 홍명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저 우리 의원님을 위한 서비스, 조명 서비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팟캐스트 출연해 주셨는데 제가 드디어 오디오만 하다가 이제 비디오까지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 발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축하드립니다. 발전이라고 봐주시니까 참 제가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전에 저랑 또 한번 우리 유튜브용으로 한번 또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이제 홍 의원님 하면 또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비주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제 우리 네. 부상일 후보님 네. 보셨습니까? 그거? 잘 봤습니다. 보니까 네. 평소에 못 하시던 말을 그러게요. 참 풀어놓고 예. 아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부상일 후보님도 지금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한번 나와주신 또 홍 의원님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거 홍 의원님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참패 이재명 책임론 옹호론 지금 뭐 장난이 아닌데 이거 뭐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일이죠. 항상 이제 끝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어떤 당원들의 뜻을 좀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묻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급배지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들 책임 전가가 아닌가. 조금 저거 지켜보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잠시만요. 좀 약간 좀 혼돈되는데 그러면 책임론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옹호론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번 선거가 어려웠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던 선거이고요. 또 그러한 거를 어려운 선거라는 걸 예견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좀 못했던 것 같고 또 비대위만 탓할 게 아니죠.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셨는가? 결국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 중간 지점에서. 저는 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이 조금 지금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뭔가 내실은 액션을 보여달라.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패배를 하고서 우리가 선출된 그 지도부가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지도 공백이 생겼는데 저는 이번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습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 선거도 없는데 역시 우리 해찬홍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하고는 달리 우리 제주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거의 쓸어버렸죠.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한데요. 홍명환 의원님이 그렸던 그림과 거의 유사한 그림이 나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 4년 전 선거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불리했지만은 4년 전에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이제 압승이라고 하기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해왔는데 우리 제주도 민주당의 어떤 주요한 분들이
나름 고심하고 그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심점이 있었고 또 그나마 나름대로 지역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역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데 전국 중앙당 민주당 중앙당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 게 아니냐. 결국 이에 따라 갖고 전국적으로도 뭐 심판을 받았죠. 지금 뭐 사실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1,600만의 그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뭐 지금 보니까 통계상으로 43%가 투표를 안 했어요. 하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30%가 투표를 안 해. 물론 지방선거니까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어떤 실망, 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 원인은 또 뭐 아주 세부적으로 또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무투표가 이번에 500군데 이상이 무투표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국적 지방 의회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전국의 지번에 뭐 3천여 명이 넘는 그렇죠. 제주도도 도의원하고 교육위원 포함해서 4군데 있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500군데 이상이 무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투표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무투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양당 지역 어떤 지역 정당 구조. 예를 들면 호남 같은 데는 민주당이 이제 꽂기만 하면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천 파행들이 많았고 반대로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렇죠. 어떤 아성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무투표가 많았고 또 더 이번에 더 심화된 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있는데 이게 영남 호남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국적으로 무투표 현상이 지금 한 4배, 5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은 굳이 국민들이 당에서 다 알아서 결정해 버리는데 우리가 가서 투표할 필요 뭐 있겠냐 하는 그렇죠. 정치 혐오입니까 이거는? 약간 보면은 무관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당의 문제하고 이제 정당의 어떤 운영하고 좀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 이번에 뭐 어느 모 정치인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 아픔과도 좀 약간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점인가요? 뭐 이게 세상에 연결돼 있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까지 우리 정당 정치가 사실 이제 거의 80년대식 정당 운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되돌아가 버린 게 아니냐. 상명하달식의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 이런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게 다 종합이 돼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이런 게 됐었고 이에 반해서 제주 지역은 나름대로 민주당의 우리 그 당원들이나 그 핵심적인 사람들, 특히 뭐 우리 이 경선에서 탈락했던 문대림 후보가 원팀에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역할들을 해나가나. 우리 제주당은 어떻게 보면 구심력이 있게 이렇게 움직였음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은 조금 구심력보다는 그 조금 각계약진 원심력이 좀 강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결국 국민들 눈에 비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선거에서는 또 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당에 또 구심점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4년 전 선거 상황하고 전국은 또 정반대로 바뀌어 있고 제주도는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 반성을 잘해서 학습 효과가 있었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 대응을 해서 전국은 아주 형편없었지만 제주는 잘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명환 의원님이 약간 예상하신 결과대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곤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 오영훈 이제 당선인이시죠? 그분하고 이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 박찬식 후보와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 이렇게 4명이 하셨고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허양진 후보가 아니라 장성철 후보를 냈다면 물론 이거 지금 와서 가정법을 좀 얘기하는 게 좀 약간 그렇죠.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박찬식 후보와 부순정 후보가 단일화가 됐더라면
혹시 이게 선거 결과에 좀 약간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뒤집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고 혹시 보시는지? 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아하. 아무래도 이번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오영훈 후보의 어떤 인물 경쟁력,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정당 대결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냐. 불리했다. 물론 국힘당에서는 정당 대결로 이렇게 가야겠죠. 아마 그렇게 됐었는데 민주당은 철저하게 인물 경쟁력. 우리도 경선 때부터도 본선 경쟁이 강한 후보를 하자라는 게 이제 오영훈 후보의 주장이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반해서 국힘에서도 좀 실수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허양진 후보가 잠적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컸습니다. 예. 아니 후보부터 장수부터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을 하기 싫다 이런 모습을 펼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도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도지사 선거는 뭐 도의원 선거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국힘당이 이제 결집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았는가. 만일 이때 후보가 그런 어떤 전투 의지를 상실한 후보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갖는 그 장수가 만일 났었다면은 맞습니다. 조금 저는 결과가 이보다는 많이 좁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보정당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석이 한 석도 없는 그런 원내 진입을 실패했죠. 16년 만에 한 석도 얻지 못한. 그런데 이제 이번 정당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44%, 뭐 거의 이제 약 90%에 가깝죠. 그러면 10%를 누가 찍었느냐? 그렇죠. 그거 다 진보정당이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0%면은 충분히 한 석을 얻고도 남을 텐데 왜 맞습니다. 진입을 못하는가? 그거는 정의당이라든지 뭐 녹색당, 진보당,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분열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승리 요인은 원팀, 단결. 그다음에 진보정당의 패인은 분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후보의 문제. 전투력을 잃은 후보의 문제.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냉혹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민주당적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분석과 평론을 현직 정치인이신데 너무 객관적으로 해주시니까 갑자기 저의 밥그릇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니 농담이었고요. 보궐선거도 혹시 뭐 그러면 좀 약간 뭐 후보라든가 이렇게 좀 뭐 바뀌었다면 이게 선거 양상이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십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야 조금 그 경선 과정을 거쳤다면은 뭐 쉬운 선거였겠죠. 쉬운 선거였겠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 좀 불안한 형태로 흘러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응의 문제 이런 거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후보가 만일 그 다른 후보가 나섰다면은 또 어떤 결과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인데 거기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제 부상일 후보 말씀도 드렸습니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된 인물 새로움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5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전략이 옳았나 어떤 경륜이나 안정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전라남남도님 어떤 정당 대결 정당 대결로 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패착이 아니었나. 패착이었다. 도리어 민주당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결집을 해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아마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국회 보궐선거가 사실은 이게 서로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그렇죠. 움직이는 거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그 오영훈이라는 인물을 상대로 해서 도지사 선거가 쭉 앞에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도의원 선거들이 이제 같이 따라주고 거기에 이제 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조금 거기다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얹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김한규 후보가 온지 거의 20일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단독 선거였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라는 이 같이 움직이는 선거였기 때문에 김한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개인도 또 선거 전략을 잘했다고 봐요. 타이밍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선거 전략도 잘 짰고 어떤 새로움 이런 거를 추구했고 또 도지사, 도의원 선거들하고 협업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까 이제 그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라남남도 발언이라든가 이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게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쪽 캠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그 발언을 하니까 그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일단 도지사 선거 얘기하고 지금 보궐선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도의원 선거를 보면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와 3석 빼고는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이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10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반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 4개, 무소속이 1석이니까 서귀포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은 진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왜 서귀포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는 그렇지만은 그 속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전문가십니다. 이거를 좀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저희들도 사전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뭐 나름대로 분석들을 할 때 과반을 사실 넘을 수 있겠냐. 전체 도의원에서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 10군데 정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접전 지역이거든요. 그 10군데 정도가 접전인데 그중에서 8군데가 접전 지역 중에 8군데가 민주당으로 온 거고 특히 이제 제주시 쪽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은 서귀포 접전 지역 중에 국민의힘이 많이 넘어갔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10석이 상당히 피 튀기는 예를 들면 500표 내외 5% 이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8군데가 상당 부분 접전했던 지역이 그렇죠. 대부분 민주당이 이겼고 화북 강성희 의원님이 그렇죠. 한 110표 차로 이겼고 그리고 한경추자 같은 경우 32표 차로 김승준 후보가 오라동도 뭐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였고요. 저희 오라동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오라동 뭐 그냥 이상한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쉬울 거라고 했지만은 이게 막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은 거기가 허양진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이게 왜 도지사 선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건입동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 아라동 지역 그다음에 연동 뭐 그다음에 뭐 삼도동 이런 데가 사실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지역구였고 물론 뭐 아라동 화북 삼양 뭐 이도동 이런 데는 상당히 젊은 층이 좀 많아서 유리할 거라고 봤지만은 왜냐하면은 이번에 투표율이 민주당의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40% 이상의 투표를 안 하는 선거. 이게 분명히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했지만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보통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5% 정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52% 정도. 그러니까요. 한 12~13%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지층에서 이게 빠졌는가가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관심일 그렇죠. 건데 또. 예,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는 그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할 수밖에 없는 투표고 예,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층. 예, 예, 예. 그 다음에 대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그 지지 성향이 옅은 예, 중도층이라고 그러죠. 수익부터 예, 예. 뭐 중도층들이 많이 투표하는 투표지만은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후보자와 그다음 정당 지지자들이 이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투표율이 낮을 거는 분명히 예견되고 예,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개의 선거구 중에서 8개가 사실 민주당에 이제 넘어온 것이고 서귀포에 2석이 국힘 쪽으로 이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호가 이번 지방선거 때 진짜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불시착할 것을 미리 준비를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뭐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정당 생활 당직자부터 해서 한 그러니까, 20여 년 예. 해갖고 내부 뭐 이렇게 인원을 이제 핵심적인 분들이 인원을 하다 보면은 예, 예. 뭐 좀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잘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 철저하게 인물 뭐 당에서는 뭐 견제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뭐 예. 그 견제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누구를 견제할 거야? 아니, 정권이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권을 아. 견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부터 제가 오영훈 그 경선할 때도 이제 예. 오영훈 그 후보 쪽에 약간 이제 지원을 좀 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본선 경쟁력의 인물을 내세우는 투표로 가야 되지. 예, 예. 5월 9일 되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게 어떤 정당 견제라든지 정당 싸움으로 가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불리하다. 그래서 아하. 철저하게 이제 인물을 내세웠고 그다음 그 실적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원팀이 가장 중요했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문대림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대림 후보 쪽도 이긴다 그러고 예, 오영훈 예, 후보도 서로 이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음. 적당하게 이제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정책 경쟁은 치열하게 하자. 예, 예, 그렇지만은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 그만하면서 그러다 보면 지지자 간에도 감정이 생기고 골이 생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겪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원팀을 전제로 해서 정책 경쟁은 치열하게 하자.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싸웠죠. 아주 치열하게 했고 그렇지만은 그 후에 문대림 후보가 이제 원팀을 예, 예.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 모습. 예, 예. 요거는 아마 그 우리 제주도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뭐 자꾸 이게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민주당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민주당스럽지가 않은 선거였어요 이번엔. 예.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네, 그 맞습니다. 지금 문대림 후보가 보여주셨고 오영훈 후보도 상당하게 그런 부분들 잘 풀었고 상당히 또 그 김한규 후보를 할 때 사실 도지사 후보는 경선 캠프에는 다 꾸려져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역할이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예, 예, 예. 문대림 후보 측에 도왔던 분들이 김한규 후보 쪽으로 대거 아하. 이렇게 가서 또 지원도 하고 하는 모습을 하긴 보니까 여기서 처음 선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캠프 꾸리기도 참 힘들었죠.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도지사 캠프 쪽에 있어서 잘은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예, 상당히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캠프 운영과 구성을 하는데 초기에 애로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문대림 후보가 적극적으로 거들면서 역할을 사실은 문대림 후보가 그런 역할들로도 잘 좀 찾아나가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 도의원, 보궐선거가 서로 이렇게 민주당은 좀 원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예, 예, 예. 국민의힘은 이 구심점이 약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사실 좋은 기회, 전국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요. 기회였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뒷심부족이라고 그럴까요? 뒷심부죠. 예. 예. 5% 이내의 이 접전 지역에서 조금은 이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예, 예.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혹시 교육감 선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된 결과죠. 이제 이것도 뭐냐면 예견된 결과다. 이제 예. 그 지금 사실 그 이성문 시민사. 후보가 예, 예. 이성문 후보께서 뭐 8년간 그 상당히 그 우위에 있지만은 예, 예. 이성문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좀 겪었습니다만은 김광수 후보와 고창근 후보의 단일화. 단일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 단일화라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 예, 예. 그것도 뭐 프로테즈도 그뭐 프로가 0.1%였던가요? 0.5% 차이였습니다. 그때 이게 여론조사 그렇죠. 당시에 쉽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그런 어떤 단일화 효과를 함으로써 그 상당히 그 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움을 얻었고 김광수 후보도 뭐 본인이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예상 못했던 그렇죠. 결과로 예, 압승을 예. 얻었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이 상당 부분 약간 진보적인 부분이죠. 예, 예. 이성문 후보를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투표율이 저조하고 자, 국힘은 그에 아하. 비해 보수적인 아무래도 국힘 지지자들은 투표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네, 아마 네. 12, 3% 정도가 우리가 이제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도의원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쪽에는 큰 영향을 그래도 덜 미쳤는데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된통 영향을 미친 게 교육감 선거 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보면은 또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들도 보면은 막상 교육감 선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 나이 또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애들을 네.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좀 보내고 키우고 있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 성향이라고 해서 이성문 교육감 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옹호하거나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교육감 선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투사된 선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피로감에 대한 좀 그동안 또 이제 8년에 대한 어떤 그 성과 이거에 대한 게 좀 많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 선거는 원래 정치적으로는 이게 중립성을 띠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말만 정치적 맞습니다. 중립이지 정치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맞습니다. 안 미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8년간의 결과에 네. 대한 어떤 피로감. 피로감. 우리 제주도가 어지간하면은 이 도지사도 재선하기 힘들고 교육감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예. 워낙 견제와 균형 어느 예. 한쪽으로 힘 실어지지도 않고 예. 항상 견제를 하거든요. 그 이번도 보면은 정당 비례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예. 45대 44. 그러니까 정확히 비례대표 의원 8명을 4명씩 그렇죠.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가져갔지 않습니까? 마치 예. 누가 이렇게 무 자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상당히 예. 어느 한쪽에 힘을 쏟아주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이 정당은 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이 정당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역시 인물을 인물도 보고 있구나. 보더라. 예. 인물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우위를 뒀기 예.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한 10군데 도의원이라든지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결국 이번 선거는 인물을 선택한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의원님 그러면 보시기에는 사실 이번은